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금요일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 중에 미국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에 관한 뉴스가 있습니다. 미 대선 기간 동안 러시아 대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의회 청문회 인중 과정에서 만난 적이 없었다라고 증언했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위증이 문제가 되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문이 공화당 내에서조차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었죠. 마이클 플린 보좌관도 키슬약 러시아 대사를 접촉하고선 하지 않았다고 하는 바람에 사임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사위 쿠시너 역시 대선 직후 러시아 대사와 20분 비밀회담을 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가히 러시아 게이트라 불릴만 하겠죠. 아메리칸 대학의 앨런 릭트만 교수 말처럼 2년 안에 미국도 탄핵 열풍에 휘말릴까요? 정치를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경제활동을 하건 거짓말하기, 남 속이기, 남의 것 훔치기만큼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전화 연결해서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 어떻게 보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에서 이 김정난 암살 혐의로 체포된 이정철 추방하기로 했죠. 그 이유와 양국관계 전망을 역시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검찰로 넘어간 우병우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정치권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이슈를 안고 있는데요. 그중에 최근에는 또 이 롯데와 국방부 사드 부지 교환이 성사된 이후에 이 중국 당국으로부터의 상당한 보복이 노골화되고 있는 모습을 놓고 자유한국당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모든 정당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두들 궁금하고 계실 건데 국회의 외통위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서른 의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네. 대체적인 당론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사드 배치는 다음 정권에 처리하도록 하고 네. 그리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다음 정권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러냐면요. 네. 이게 이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예. 이를테면 사드를 왜 배치하느냐, 예. 이건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데 예. 북한 핵을 제재하기 위해서 사드가 꼭 필요하냐? 예. 그럼 하고 다른 방법 없냐? 사드가 이게 북한 핵에 얼마나 막는데 효율적으로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주변국, 특히 중국에 대한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사드에 이제 유해성 문제도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주중지 그분들이 엄청나게 반대했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국론이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네. 이건 충분히 토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능동을 놓고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토론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결정을 해서 정리해도 하나도 늦지 않다. 이게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드에 준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중요한 안보적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해야 될까요? 그렇게 반론하시면은요. 예. 이 경우에는 그 건급마다 다 달라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은 예. 사드가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또 국내에서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토론을 해야 맞죠. 네. 그걸 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면은 네. 국가적 피해가 엄청난 상황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예, 뭐 그 정도로 의견을 듣고요. 네. 제가 그 말씀을 왜 들었냐 그러면 어제 문 후보 측 송영길 의원이 한민국 국방장관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라고 말을 했다는데 네. 일부에서는 정권 다 잡은 듯 오만한 태도다 이런 지적을 또 하는 분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건 뭐
그 공격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네. 이거는 지금 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이 탄핵을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중대한 문제는 결정해서는 안 되죠. 그게 다음 정부가 또 앞으로 얼마나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만일에 탄핵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선거를 하도록 돼 있는데, 네. 당연히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다음 정부가 하도록 넘겨주는 게 이게 상식에 맞죠. 그러면 의원님, 우리 서른 의원 개인적으로도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연기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 사드 배치가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아, 필요치 않다. 예. 제가 갖고 있는 견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제 주장을 100% 다 주장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틀린 예. 의견들도 들어보고, 다른 네. 의견을 들어보고, 예.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네. 더 나은 방법이 뭐냐? 이걸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결정적으로 동의를 해야죠. 네. 그러면. 헌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에요. 네네. 그러면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사드 네네.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우리 서른 의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우선 군사적인 효용성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 사드라는 것은 고고도로 쏘아 올리는 겁니다. 네. 지금 북한이 이 핵을 우리를 가지고 위협한다면은 네.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다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네. 휴전선에 있는 이 방사포만 쏘더라도 서울이 바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고고도라는 것은 저 높이 쏘아가지고 일테면 괌이나 또는 하와이나 뭐 길어야 미국 서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쏘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건 우리 한반도 내에 있는 핵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우리 한반도하고는 상관없이 미국하고의 관계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왜 그걸 굳이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중국과의 상황에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느냐. 백보 양보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덜컥 받아들이면 안 되죠. 네. 충분히 미국에서 우리가 받는 피해를 설명을 하고 네. 우리 이러니까 우리 조건 이렇다. 네. 그렇게 하고 중국과도 소통을 해서 정리를 하고 해야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하느냐 이거예요. 예. 어제 박지원 그 국민의당 대표가 하신 말씀은 네. 소가 도랑에 빠지면 중국 풀도 뜯어먹고 미국 풀도 뜯어먹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차기 정부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고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견해가 있습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뭐 비슷한 견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네. 다른 방법이라고 보죠. 예. 그럼 어떤 이런 의견도 있단 말입니다. 중국의 보복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갈라진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고조를 시켜 나가면 중국 쪽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중국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단호히 반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역지사지에서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 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네. 중국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네.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하도록 하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와 준비가 필요한 거죠. 예. 과거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쌩까꾸 열도를 놓고 영토 분쟁을 할 때의 긴장 관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어떤 해법 이런 건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중국은 예. 이 상황에서 자기들 국가 안보가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일체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미중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면은 네. 남북 관계이거든요. 북한의 네. 핵 문제 등등을 두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참에 북한의 대표들이 중국을 가서 혈맹을 강조하고 있다는데 이 북한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외교적인 전략이 더 한 단계 위입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외교에 무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처절하게 무능을 드러냈는데 네. 이건 어떻게든 다음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 시간적 여유는 줘야 합니다. 다음 정부 하셨는데 다음 정부의 대책은 뭘까요, 그러면? 다음 정부 대책은요. 이 문제는 어차피 국민의 의견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여야 간에 이 문제를 놓고 정확하게 토론을 해서 어느 것이 정답이냐. 그 정답을 찾아내는 작업을 국민과 함께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답을 예, 그렇게 하고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내린 답은 이러니까 예.
당신네 나라에서 이 문제에서 이렇게 해라. 예. 그걸 우리가 교섭해 나가는 외교력이 필요한 거죠. 예.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토론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예. 이게 군사적 효용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이 갖고 있는 입장이 어떤 거냐. 네. 이거 우리가 사드를 수용했을 때 미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고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우리 예산은 얼마나 투여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적인 피해는 어떤 상황이 올 것이냐. 네. 이런 등등에 대해서 다 놓고 판단을 하고 난 뒤에 네. 그리고 국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이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네. 이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거는 이미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이고 사드는 네. 그 조약에 근거해서 진행하는 건인데 이거를 또다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좀 모순적인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거는 이게 이제 그 한미 주둔군 협정이 있습니다만은 네. 상위 방위조약도 있고 중한미군 지휘협정에 하나 행정 집행도 있는데 네. 이거는 단순한 행정 집행이 아니고 예. 이거는 우리의 예산과 우리 주권이 침해되는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이 협정 자체에도 다시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에서도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만 사드 배치뿐만 아니라 국정에 관한 주요한 그 외교적 현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면 최근에 그 위안부 문제를 놓고 그 소녀상 문제도 나오고 위안부의 어떤 배상 문제 협상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매번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다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 지금 사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체들은 물론이고 네. 중국에 있는 분들, 한국에 있는 여행업들 하는 분들 엄청난 피해를 지금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엄청난 문제를 그냥 논의 없이 지나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헌법에 네. 제60조에 보면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 이런 건 등등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 네. 센카쿠 열도 분쟁이 생겼을 때 네. 일본 내에서 참의원 민의원 내에서도 방금 지금 국회 내에 비준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왜 이 문제를 거치지 않느냐라는 뭐 이런 중국이 어떤 마찰을 가져왔을 때 말입니다. 중국이 네. 도요타 자동차의 불매 운동을 벌이고 여러 가지 중국 교민들에 대한 위해 문제가 났을 때 그런 논쟁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지 그냥 마냥 지키고 그냥 구경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도 안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 결국 국회 비준 차기 정부로 넘기라 이게 세상의 답일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네. 박근혜 대통령은 저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한교안 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한교안 대행이 하고 있는 얘기는 그냥 되풀이되는 이야기예요. 예. 뭐 중국과 소통해보겠다. 그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네.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예. 이게 무슨 이게 무능한 정부의 민낯 그대로예요. 따라서 네. 이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교안 이 대행이라든지 이 정부가 네. 이건 다음 정부에 넘기겠다. 우리로서 더 이상 진척을 안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단호하게 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정부 쪽 입장은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이런 게 깔려 있다가 봐야죠. 대선에 안보 문제를 끌고 가서 네.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예. 이런 교묘한 술수가 숨어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교묘한 술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안보 이슈만큼은 이 사드로 인해 가지고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안보적 이슈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경제, 사회, 외교적 이슈로 좀 확대시켜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어쨌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외교 문제입니다. 예.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이걸 안보와 연결시켜서 안보 장사를 하겠다는 이 태도는 정말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 이 한교안 대행 이 하고 있는 행태가 예. 바로 그런 점인데 예. 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익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국 북핵 문제 때문에 불거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북한과 합리적 대화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지금 뭐 선제 타격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제 선제 타격이라는 전쟁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상상할 수가 없죠. 예. 전쟁을 하게 되면은 북한은 이럴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온통 다 막말하자면 깨집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다 깨질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이 아무리 선제 타격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걸 막아야죠. 전쟁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격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잘 해법을 좀 찾아서 국민들에게 좀 편안한 마음을 좀 갖도록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안전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